1945년 8월 6일 히로시마에 원자탄이 터졌습니다. 그때 우리 한반도는 두 가지 선택을 강요받았습니다. 첫째는 이승만과 살 것이냐, 김일성과 같이 살 것이냐. 그때 대한민국은 이승만을 선택했고 북한은 김일성을 선택했습니다. 둘째는 어떤 세상과 체제에서 살 것이냐, 자유민주주의, 자유시장경제, 한미동맹, 기독교 입국론으로 갈 것이냐, 아니면 공산주의, 사회통제경제, 조중동맹 주사파 종교로 갈 것이냐. 우리 대한민국은 자유민주주의를 선택했고 북한은 공산주의를 선택했습니다. 그 결과 똑같이 70년을 살아보니 북한은 거지 나라가 되고 우리는 세계 10대 강국이 되었습니다. 모든 경쟁은 끝난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문재인, 이재명은 주사파를 선동하여 평화협정, 종전협정, 주한미군 철수, 연방제 통일을 통하여 대한민국을 해체하고 북한 체제로 가려하고 있습니다. 이제 이 미점령군하고 미군 철수해버리겠다 이렇게 얘기했죠. 제가 그래서 다행이다. 여기 찬스다. 우리는 북한의 붕괴를 바라지 않으며 어떤 형태의 흡수 통일도 추진하지 않을 것입니다. 낮은 단계의 연방제를 꼭 실현해서 그들은 민노총, 정교조, 좌파 시민단체, 주사파, 야당을 총동원하여 윤석열 대통령을 탄핵시키고 체제를 바꾸려 하고 있습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우리는 결코 그들의 사기극에 동의할 수 없습니다. 윤석열 대통령 중심으로 자유통일, 한미일 동맹 강화, 경제 성장을 이루어 G2 국가로 나아가야 합니다. 이를 시행하기 위하여 대한민국을 사랑하시는 전 국민들은 다 함께하여 주셔서 주사파 척결 자유통일을 이루어냅시다. 정광훈 목사 드림.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대한민국 헌법으로 자유통일해봅시다. 근데 광우병에도 당하고 박근혜도 당했으니까 이번에 또 당하면 세 번째나 당하는 거 아니야. 그래서 정광훈 대표님이 지금부터 경고하는 거예요. 다 때려잡읍시다. 이재명 잡아쳐놔야 돼. 잡아쳐놔야 돼. 문재인 잡아쳐놔야 돼. 잡아쳐놔야 돼. 다음에는 이 자리에 분명히 모여서 천만이 대한민국 살리는 애국의 물결을 함께 만들겠다 이겁니다. 주사파를 때려잡고 공산주의를 때려잡을 때 이 나라에 진정한 희망이 있습니다. 우리 민족의 통일이 공산주의를 물리칠 때 다가오게 되는 것입니다. 부흥회만 다니면 다 하는 거예요. 나라가 저렇게 되는데 목회만 한다고 될 일이 아니다. 나라를 지켜야 된다. 애국동지 여러분, 우리는 대한민국을 살리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애국심을 믿습니다. 반드시 우리는 승리할 것입니다. 우리는 이겼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예, 잘 보이시죠? 예, 잘 나오네요. 예, 감사합니다. 자, 우선 기도로 또 우리는 주님 없이는 아무것도 할 수 없으니까 방송을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능력의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 밤에도 성령의 불폭탄을 내려주셔서 이 방송에 들어오시는 모든 주의 종과 자녀들에게도 2000년 전에 예수님께서 임했던 똑같은 능력이, 능가하는 능력이 선지자 정광훈 목사님을 함께하는 이 모든 세력들에게 똑같은 기적이 일어나게 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 앞에 놓여있는 이 어둠의 세력, 마귀의 세력들이 발악을 하고 있습니다. 주님의 명하신 사명, 3년 안에 자유통일, 이 사명을 맡기 위해서 저 원수 마귀 사탄, 김대중 귀신, 김일성 귀신이 발광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 이름의 권능으로, 보혈의 권능으로 반드시 저 마귀들 박살날 줄 믿습니다. 주님, 역사여 주시옵소서. 이 과정에서 반드시 이 정광훈 목사님과 함께하는 모든 주의 종과 자녀들의 앞길을 막고 있는 모든 원수 마귀 사탄 귀신 악령, 물질의 고통, 모든 병마까지도 다 박살날 줄 믿습니다. 오직 주님만 보고 달려가고 있사오니 주님께서 반드시 안수하여 주시고
강하고 크신 팔로 이끌어 주실 줄 믿사오며 전능하시고 거룩하시고 존귀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예, 감사드립니다. 오늘 또 이렇게 또 에스더님, 최민호님, 임승도님 감사드립니다. 유선웅님, 예, 구미숙님, 김문혜 목사님도 오시고, 예, 김수기님, 정영란님, 자유사랑님 감사드립니다. 봉이별이님, 예, 배만식님, 효자손님 감사드려요. 예, 시내가에 심은 나무님 감사합니다. 주라마나요님, 예, 또 김정희님 감사드립니다. 할렐루야. 김하늘님, 예, 오늘은 많은 분들이 오셨네요. 예, 환희님 감사드립니다. 할렐루야. 우리는 이겼습니다. 정말 제가 이렇게 이 영적 전쟁에 나선 뒤로 어떻게 보면은 최고의 지금 주님께서 성령의 강한 불로 이끄신 거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오늘 또 사실 이렇게 광주에 무등도서관 사거리 여기는 완전히 그냥 강기정의 지역구입니다. 이게 강기정이가 국회의원 할 때 지역구가 여기에 나서 완전히 이거는 빨갱이 사상이 그냥 뿌리 박힌 데인데 요분들하고 이렇게 아까 낮에 이제 집회를 하면서 부딪혀 봤는데 많이 좀 누그러뜨려진 것 같아요. 처음에는 뭐요? 강기정이 간첩? 김대중이 간첩? 문재인, 이재명 간첩 막 하니까 놀래서 막 나자빠져가지고 막 귀신들이 막 팍팍 막 튀어나왔는데 그러다가 이제 그러면서 귀신들이 다 나가붙는가 나중에는 이제 고분고분 해가지고 한 명, 두 명 이렇게 슬렁슬렁 이제 나가다가 결국은 마지막에는 이제 친하게 지내자고 이렇게 이제 하다 갔는데 이제 모르겠어요. 나중에 이제 내일 이제 또 한번 어디서 하실지는 이제 안경수 목사님께서는 또 자리를 잡아주시면 이제 그쪽으로 가야 되겠는데 정말요 광주는요 사람들이 몰라서 그렇지 알기만 하면 이제 뭔가 지금 뛰쳐나오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소식을 많이 좀 퍼뜨리고 지금 정말 여러 매체에서 저번에 이제 공산당 표석을 부실 때는 김기선님 어서 오세요. 감사드립니다. 김광수님도 오시고 윤희아님 그 공산당 표석을 이제 서울시청 앞에서 부실 때만 하더라도 별로 그렇게 이제 호응이 없었어요. 그런데 이번 사건은 상당히 큰 사건입니다. 여러분 보통 사건이 아니에요. 왜 그러냐면 이 윤석열 대통령이 정확히 언급을 했어요. 이거는 특정 시의 특정 시장이 지금 미쳐 날뛴다. 쉽게 말하면 이런 식으로 반국가 행위를 하고 있다. 이렇게 언급을 했기 때문에 이거는 대통령의 특별 지시사항입니다. 옛날 문재인이가 만약에 이렇게 하면은요. 문재인이 봐보세요. 정광훈 목사님 애국운동 한다고 정광훈 죽이라는 게 아니라 정광훈을 구속해서 법정 최고형으로 다스려. 법정 최고형이 보면 사형이요. 사형시켜라고 이렇게 지시를 내렸다니까요. 그러다가 진짜 구속돼버렸어요. 3번이나. 여러분 이걸 잘 알아야 됩니다. 문재인이가요 아주 뛰어난 놈이에요. 이건 마귀들의 그 권세가 있기 때문에 마귀들은 그런 말을 잘 듣잖아요. 근데 우파들은 뭐든가 모르겠어요. 지금 우파들도 이 대통령의 지시가 내렸잖아요. 반국가 행위자는 진영을 막론하고 엄단하겠다 이렇게 지시가 내려왔는데 도대체 한동훈 장관님, 박민식 보훈부 장관님, 또 신원식 국방부 장관님 무엇입니까? 국정원장은 도대체 김기현 국정원장님 뭐하는 거예요? 지금 직무유기 못 얻었으면 내려와. 님이가 아니라 이거 갑자기 옛날 나는 몰라요. 거기까지만이 니김이라고도 하는데 하여튼 못 얻었으면 내라라 그 말이요. 왜 그 자리에 앉아가지고 거기서 열받게 하냐 그 말이요. 안 그렇습니까 여러분? 조수님 어서오세요. 온니 지저스님. 아니 뭐도 안 돼 거기 앉아가지고 말이야 대통령을 뚜껑이 열리게 하냐고. 내가 보니까 윤석열 대통령이요 지금요 완전히 제가 볼 때는 전두환 대통령보다 더 지금 이 성질이 부리고 전두환 대통령이 육사 출신 아닙니까?
윤석열 대통령은요, 사법연수원 출신 아닙니까? 검사. 우리나라 검찰공화국 아닙니까? 그 검찰공화국에서 에리트 검찰총장 출신인데, 지금 이제 빨갱이를 모르다가 빨갱이를 알게 됐어요. 얼마나 지금 때려잡고 싶겠습니까? 지금 KX 각 지금 막 조져가지고 엎었다 뒤집었다 하고 내가 볼 때는 건희 형수가 지금 더 뚜껑이 열렸을 것 같아요. 저거 빨리 잡아오라고 지금 어마어마한 지금 화가 머리 끝까지 나가지고 왜 그러냐면은요, 여러분 생각을 해보세요. 지금 국임당에서 이 하는 행동을 보면은요, 윤석열 대통령이 너무나 지금 위험한 지금 상황입니다. 전혀 대통령의 이 워딩이 먹혀들지 않고 있어요. 지시사항이 이게 좋게 말해서 이게 연설이지만은 이거의 국정 철학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자유총연맹 연설이라든가 기타 다른 곳에서 이렇게 연설을 하면서 국정을 그렇게 이끌어 가겠다. 이런 강력한 워딩을 내뱉었는데 거기에 대해서 따라주는 그런 국가기관이 없다. 이거는 너무나 슬픈 일입니다. 더군다나 이 민주당의 어떤 그런 행태를 봤을 때 그러니까 문재인이가요 어마어마하게 지금 뛰어난 그런 우리한테 많은 걸 알려줬어요. 대통령은 모름지기 그런 식으로 이 통치를 해야 된다. 문재인이가 지금 잘못된 우리를 북한으로 끌고 가려고 해서 그렇지, 만약에 문재인 이놈이 정상적인 어떤 우파여가지고 윤석열 대통령하고 똑같은 그런 워딩을 했다면은요, 문파들 같으면은요, 이거요, 진작에 방송국 사장이요, 이리 와, 너 해가지고 바로 멱살 잡고 패대기 쳐버려요, 바로. 이게 현실에서 그런 게 아니라, 그때는 진짜 검찰들도 날라차기로 봐불고 그랬잖아요. 아니, 지금 윤석열 대통령이 이렇게까지 워딩은 날라치기로 본 검사 어딨냐고, 진짜. 업어치기로 보고 싫으면 드러매치기로 보고 난리가 나야 돼요. 왜냐? 이것은 정확히 대통령이 규정을 했기 때문에 사기 이념을 가지고 국가를 혼란에 빠뜨리고 나라를 해외에 나가서 또 북한에 대한 제재를 풀어주라고 하고 이런 것들 또 가서 돈 국비를 300억씩 써가면서 미국 상원은 언더 작업해가지고 10명이나 작업해가지고 300억이나 들여 10명이나 작업, 이런 빨리. 그래서 지금 대통령이 저는 내일이라도 당장 국무회의를 긴급 국무회의 소집해가지고 지시를 내려야 됩니다. 바로 문재인, 이재명, 강기정 바로 반국가 행위로 바로 체포해서 법정 최고형으로 빨리 갖다 집어넣으세요. 이렇게 지시를 내려야 돼요. 이게 이 싸움이 끝나지 이래가지고는 싸움이 안 끝납니다. 이거요, 도저히 이런 식으로 가다가 저는 우려한 게 뭐냐면은 이제 그 윤석열 대통령이 역풍을 맞을 수밖에 없어요. 이런 식으로 가다가는. 왜 그러냐면 사인을 읽어버린 겁니다. 저 빨갱이들이요, 북한에서요, 계속 워딩 분석 이렇게 하지 않습니까? 근데 대통령이 이렇게 지시를 내렸는데도 불구하고 움직이질 않는다? 이걸 딱 읽어버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오판한다 그거예요. 옳거니 탄핵 때가 왔구나. 우리의 작업이 성공을 했구나. 국임당도 잡았고 국정원도 잡았고 언론도 잡았고 민노총, 정교조 다 때리 잡았으니까 이제 우리가 지시만 내리고, 지금 우리 너하라 TV 영상에 딱 나오잖아요. 탱크 등등등등등 하면서 저 전차부대 나왔는데, 그런 식으로 이제 할 날이 점점 가까이 왔다. 이것이 바로 오판의 어떤 그런 빌미를 제공을 한 겁니다. 정말 저는요, 이 군대도 너무나 우려스럽다 이런 생각을 해봐요. 왜 그러냐면은 이게 정말 여러분 생각을 해보세요. 진교훈이가 지금 저 강서구청장 후보로 나왔지 않습니까? 원래 경찰은요, 진짜 오늘 또 우리 이 북부서 경찰분들이 여기 오셔가지고 우리 집회하는데 이 고생을 했는데, 좀 제가 세게 경찰한테 빨리 체포하라고 이렇게 하기도 하고, 그 정도로 마이크를 밀어가지고 마이크를 이빨 때려버리고, 이거 제가 정식으로 진짜 신고를 하면 체포를 해야 돼요.
그런데도 이거 지금 제가 좀 꾹꾹 참고 이렇게 했는데, 이거 경찰들이요, 그 진교훈 후보 같은 경우는 여러분 생각을 해보세요. 아주 위험한 후보입니다. 평상시 근무 때도요, 그 사람이 얼마나 좌파적인 생각을 하고, 민주당 이거에 이런 진짜 아까 민중의 지팡이가 아니라 민주당의 지팡이 역할을 해왔다 그거예요. 그런 사람이 이제 봐보세요. 내년도에 지금 2달 남았습니다. 국정원의 간첩을 잡는 기능이 경찰로 넘어간다 그거예요. 여러분 국정원도 못 잡는 간첩을 경찰이 이런 식으로 해갖고 잡을 수 있겠습니까? 저 민주당이나 쫓아가고 이런 놈이 민주당하고 합했는데 간첩은 간첩당인데 완전히. 아니 어떻게 해서 그런 놈들이 경찰청장을 하냐 그 말이에요. 나 진짜 깜짝 놀랐습니다. 나는 그냥 일반 어떤 뭔 경력이다니 했는데 그 사람이 세상에 거기에 해가지고 민주당 후보로 갔다? 이것은요 너무나 이거는 대한민국 정체성에 위협을 가하는 거고 이 국민들의 지금 위험한 상황이다. 그게 사상적인 기반이. 그렇다고 해서 국임당이 잘하는 것은 아닙니다만은, 그러나 이런 그 경찰 내에서 그런 사람들이 진교훈이만 그러겠냐고요. 진교훈이만. 많은 경찰들이 그런 좌파적인 시각을 갖고 있으면서 이렇게 간첩들을 신고를 해도 잡지도 않고, 그게 뭐 간첩이요. 네가 잡아와. 내가요 국정원에 간첩으로 신고했더니요 그 간첩이 해당이 안 된대요. 더 해갖고 조사를 해갖고 치밀하게 조사를 해갖고 나한테 잡아오래. 야, 이 국정원 아니 세상에 우리가 간첩을 이렇게 신고해주면 국정원은 앉아서 가만히 있다가 간첩을 신고해주면 감사합니다. 우리가 꼭 조사를 해보겠습니다. 조사를 하든가 말든가 그것은 지기들이 알아서 하면 되고, 일단 신고를 받을 때는 우리가 그 부서에 전달해서 잘 잡도록 하겠습니다. 왜 그러냐면요, 제가 이 신고하는 것은 얼토당토 하는 그런 사람을 신고하는 게 아니에요. 그 간첩의 어떤 그런 근거가 될 만한 어떤 그런 행동을 하니까 가서 잡으라는 건데, 예를 들어서 문재인, 이재명 이런 놈들 봐보세요. 이거 누가 보더라도 간첩이다 말입니다. 왜 안 잡아가냐고, 이런 사람들을. 완전 주사파 핵심인데. 그래서 제가 신고를 했더니 세상에 이거를 네가 가서 다 증거를, 너하고 직접적인, 당신하고 직접적인 관계가 있는 사람만 신고가 가능하지 직접적인 관계가 없는 사람은 신고도 안 된대. 아니 세상에 간첩을 신고하는데 간첩이 어떻게 나하고 직접적인 관계를 맺겠어요. 에? 내가 무슨 활동을 한다고. 그런데 직접적인 그 뭐 고소 고발 같이 이렇게 생각을 해버리고, 아마 그 지금 이 교육도 제대로 안 되고 있지 않나 그런 생각도 들고, 너무나 지금 대한민국의 어떤 그런 이 방어 시스템이 다 무너졌다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여기 봐보세요. 오늘 여기 지금 이영애 이런 연예인도 봐보세요. 이렇게 똑바른 생각을 하고 있잖아요. 북한처럼 됐으면 얼마나 끔찍했겠냐. 이렇게까지 이승만 기념관에 기부금을 이렇게 후원을 하면서 북무력 침공에서 지켜낸 것에 감사 표현한 것. 만약에 북한 생각대로 됐다면은 세계에서 가장 가난하고 자유 없었을 것이다. 이렇게 이 얼굴도 이쁜디 이렇게까지 이 행동까지도 이렇게 생각까지도 우파적인 생각을 하고 있고, 정말 이것은요 도저히 있을 수가 없는 사건들이 계속 벌어지고 있습니다. 지금 대한민국에서. 이거 봐보세요. 여기에 지금 이 조선일보에 기사 나온 거 보면은 홍범도, 정일성 이런 사람들에게 빨갱이들이 지금 관대하지 않습니까? 강기정이나 이런 놈들은. 그런데 이놈들의 특징이 뭐냐? 박정희, 백선엽에게 들이대는 잣대는 어마어마합니다. 저건 때려 죽인다게요. 여러분 또 전두환 대통령은 어쩌습니까? 이거 현충에도 못 넣게 하려고 막 지금도 전두환 대통령은요 유해가 이거 놀라운 일입니다. 이런 것을 보고요 우리가 많이 경각심을 갖고 국민들이 이 빨갱이들에 대해서 생각을 해봐야 한다고요. 광주는 그렇다고 치더라도 광주는 워낙에 지금
귀신이 많이 들려 있고 광주 시민들도 이제 많이 깨어나야 됩니다만은 저도 사실 이렇게 빨갱이 생활을 하다가 댓글 부대장을 하다가 지금 돌아와 가지고 저는 항상 하는 얘기지만은요, 양쪽을 다 갔다 왔기 때문에 너무나 잘 알아요. 그래서 그동안에 내가 완전히 속았구나 이걸 알고, 오늘 또 현장에서도 내가 여기 두암동에 살고 강기정이 후배고 같은 과 나왔다고 해버리니까 이 사람들도 뻥쳐버린 거예요. 또 이재명 댓글 부대장까지 했고, 저같이 사실 이재명을 위해서 내 돈 써가면서 내 돈 후원해가면서 이거 진물 나오게 댓글 단 사람이 어디가 있습니까? 오늘 또 보니까 뭐 저기 어제 이제 하도 이제 언론에서 뭐라고 하니까 카카오 거기에서 이제 무슨 매크로 프로그램을 돌렸다 이렇게 좀 빠져나가려고 하는 것 같은데, 그렇게 해서는 안 됩니다. 정말요, 나라가요, 국임당에서 딱 부사장이라도 영입을 하든지, 민주당에서는 그때 이 윤영찬 네이버 사장 부사장을 갖다가 영입을 했지 않습니까? 이거 지금 보면은요, 문재인이가요 그런 것을 너무 잘하는 거예요. 선전선동 이런 걸 너무 잘하다 보니까 이 국민들이 잘 속아버리고, 저 역시도 완전히 속았고 지금도 많은 국민들이 제대로 지금 속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봐보세요. 여기에 이영애는 아까 북뜻대로 했다면 됐다면 끔찍했다고 이렇게 5천만 원 기부를 했는데, 앞으로도 이제 뭐 더 할 것 같은데, 여기 봐보세요. 니에미 추미애니 이것은 아직까지도 지금 한동훈에 대한 책임을 물으라고 해가지고 탄핵을 시키자고 또 선전선동을 하고 있습니다요. 니에미 추미애니 이런 것들이 지가 이게 추미애 하는 것을 보면 항상 이거는 민주당 어떻게 보면 가만 보면 우리 편 같기도 하는데, 참 이 법무부 장관까지 했다는 이 여자가 어떻게 보면 이게 나사가 좀 몇 개 빠져버린 것 같아요. 이런 거 많은 걸 가만히 들어보면 이게 일국의 법무부 장관을 했다는 사람으로서 추미애가 그동안에도 계속적으로 우리 편 같은 그런 활동을 했었는데, 여전히 지금 나사가 하나 빠져서 어떻게 보면 제정신이 아니다 이렇게 볼 수밖에 없고, 이게 이런 선동의 그놈에도 여기 봐보세요. 이 댓글에 좋아요가 7,100, 공유가 832개. 놀라운 일입니다. 이게 보면은 결국은 이 추미애 이런 이 SNS에도 댓글 부대가 붙었지 않겠나 이런 생각을 해보는 겁니다. 댓글이 542개, 댓글은 안 달고 좋아요 막 이렇게 누르면서 이 사람들이 얼마든지 프로필은 수정이 가능하거든요. 조작이. 그렇게 해서 중국의 이 댓글 부대들이 들어와가지고 이런 식의 활동을 하는 거 아닌가. 어제 이제 다음 거기에는 2천만 개까지 보니까 이게 2천만 명이 들었다는 것은 좀 그렇고, 제가 봐도 매크로 프로그램이 가동이 됐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데, 여기는 매크로가 아니고 이 사람이 직접 들어와가지고 이렇게 눌렀다 이렇게 볼 수밖에 없거든요. 제대로 된 사람들은요, 이 추미애 같은 인간은 민주당에서도 별로 좋아하지도 않아요. 맨날 엇발질만 하니까. 그런데도 이렇게 7천 몇 명이 좋아요를 누르고 몇 시간 전에 그런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은 뭐 10,000개 가까이 눌러졌겠죠. 참 이거 어마어마합니다. 이게. 자, 그래서 봐보세요. 그래서 앞으로 우리가 이런 이 댓글 부대의 공작을 잘 봐야 되고요. 지금도 보면 문정부 때 중국산 드론이 60여 대 도입이 됐는데, 군대에서 이제 이거를 문재인이가 60대 이 드론이 바로 카메라, 이 중국에서는 이거 항상 이 정보 수집을 하고 이 정보가 카메라를 통해서 들어온 것이 다 중국으로 갔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스파이 칩을 심어가지고요. 그런데 이게 이 드론에만 해당이 되겠냐 그거예요. 카메라에만. 이거 아예 다 폐기를 하고 폭발을 시켜야 된다 이렇게 봅니다. 이게 이 카메라뿐만 아니라 이게 지금 우리도 방송을 하지만은요, 이 각자 이 기기마다 카메라에도 마이크가 있고, 여기 마이크 또 노트북에도 마이크, 다 이게 마이크가 있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게 참 이 애기들도 아니고 얼마든지 카메라 아니고서도 카메라도 또 숨겨진 카메라가 몇 개가 더 또 넣을 수도 있어요. 워낙에 지금은 기술이 어떤 기술이 개발될지 모르니까. 그래서 이 중국산이 너무나 지금 우려스러운 그런 상황인데, 자, 오늘의 여러분, 왜 제가 이제 이 전두환 동상을 그 양림동에 세워야 되냐. 여러분, 오늘 제가 이제 이 정일성 동상을 이게 목줄을 걸어서 당겨가지고 파괴를 해버렸더니 세상에 이런 이 질 나쁜 놈들 하는 거 봐보세요. 이거 지금 누가 저 지시를 했다고 봅니다. 강기정이가 시장에서 또 지시를 해가지고 이거 빨리 세우라 해가지고 남강주 지금 들리는 소식에 가면 남강주 청년회의소에서 그거를 복원을 해가지고 다시 세우겠다. 이런 지금 이 계획을 세웠다고 그럽니다. 이 사건이 어떻게 진행이 될지 그 사태 추이를 봐서 이걸 갖다가 세워가지고 이게 그대로 다시 복원하겠다 그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보면은요, 이 완전히 전라인민공화국이 맞습니다. 대통령이 아무리 반국가행위, 반국가 세력을 엄단한다 해도요, 콧방구 껴버리는 거예요. 보훈부 장관이 말을 해도 직을 걸고 맞겠다 해도 이거는 뭐 정부로 보질 않는 거예요. 이 정부는 이 전라인민공화국의 전부, 이 강기정이가 생각하는 상관은 누구냐? 김정은입니다. 김정은. 문재인이 그 상관이고 문재인은 김정은의 지령을 받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거는 대통령의 어떤 그런 이 권한이 미치지 않는 이거 특수 지역입니다. 여기는. 이게 그러니까 이 댓글을 보면 웃겨버려요. 여기다가 38선에도 철조망을 치고 전라도에도 철조망을 쳐라. 여기는 완전히 분리를 시켜라. 전라민국으로. 이런 참 웃지 못할 해프닝이 나오고 있습니다. 여러분 봐보세요. 참 이거 이 전두환 동상 때린 거 봐보세요. 이놈들이 전두환 대통령 동상을 이렇게 만들어 가지고 여러분 이게 이 5.18 민주화운동과 관련해서 고 조비오 신부의 명예를 훼손하는 혐의로 기소된 전두환 전 대통령 재판에 출석. 이것이 지금 2020년 4월 달에 이거 사진입니다. 전두환 단죄상이라는 걸 만들어가지고 이렇게 욕을 보이고 있어요. 이 인간들이. 이게 여러분요, 5.18 때도 그랬지만은 이런 생각을 한다는 것 자체가 이것은요, 간첩들이 여기에 개입을 하지 않으면은요, 이런 기획을 할 수가 없습니다. 저 같은 경우는 저의 배우는 이제 하나님의 어떤 지시, 또 명령, 저는 성령의 충동으로 이렇게 했다고 보지만은 이것들은 분명히 이렇게 전두환이 굴욕상을 만들어가지고 단죄상을 만들어가지고 이런 식으로 신발 벗어갖고 막 때려 패고, 자 봐보세요. 여기도 봐보세요. 이렇게 신발을 막 벗어가지고 이 사람들이 이거 제정신이냐고요, 여러분. 이거 절대 이런 거 용서를 해서는 안 됩니다. 이게 제가 하는 것은요, 너무나 정말 온건한 거예요. 온건한 거. 원래도요, 제가 해가지고 그거를 포크레인으로 그냥 차근차근 쪼개가지고 막 꽃갱이로 찍어버리고, 앞전에 공산당 표석처럼 정말 그거를 게다가 꽃갱이로 응징으로 해서 이렇게 어떤 사람은 이렇게 정상적으로 낮에 이렇게 하지 왜 밤에 했냐 이렇게 하는데, 여러분 낮에 할 수가 없습니다. 이런 것은요. 왜냐하면 낮에 하게 되면은요, 사람들이 신고해 갖고 막 말려버리고 결행을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할 수 없이 사람들 없을 때 밤에 하는 겁니다. 공산당 표석을 뽑을 때도 혼자 조용히 가갖고 혼자 뽑아버렸어요. 이거 낮에 가면은 사람들 왔다 갔다 오고 하기 때문에, 이게 지금 이 정일성 동상 이게 뽑을 때도 사람들이 왔다 갔다 했어요. 그러나 성령의 어떤 이 격동으로 그 사람들이 눈이 가려져서 그런지 보지를 못한 거예요. 왔다 갔다 하더라도 전혀 사람이 없을 수가 없어요. 그래도 명절날이기도 하고 야밤에 막 늦게 다니기도 하고 시내가 가까우니까 또 아파트가 있어가지고 몇천 세대짜리 아파트니까 사람들이 없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계속 왔다 갔다 하는데도 그 사람들이 못 보고 이렇게 지나갔는데, 그런 것처럼 이렇게 이 신속하게 이렇게 이 정광석화 같이 이렇게 진행할 수밖에 없었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지금 보면은요, 이게 제가 했던 그런 행동이 과하게 간 게 아닙니다. 제가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만은요, 이 지금 사진을 한번 봐보세요. 이거 사진이 정상적인 사진인가? 저 광주서 무릎 꿇은 이런 전두환 동상 해가지고 또 나오지 않습니까? 이게 이 사람들이요, 이런 식으로 욕보이고 있다 그겁니다. 이 전두환 동상을 이렇게 만들어가지고 이런 것을 우리가 기억을 해야 됩니다. 여기 봐보세요. 계속 뿅망치로 때리고 막 침 뱉고 막 이 신발 벗어 때리고 이런 거에 비하면은요, 지금 우파들은요, 지금 뭐하고 계시는지 나는 모르겠어요. 이제 거기 가갖고 다 그냥 조사버려야 됩니다. 그 정일성 동상을요, 가갖고 이거 봐보세요. 아니 이것들은 맨날 이렇게 와가지고 능욕을 하고 세상에 일국에, 여러분 우리가 또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는데요, 전두환 대통령이요 5.18 폭동을 안 막았다면 어떻게 됐을까요? 우리가 아까 이영애 씨가 우려한 대로 끔찍한 나라가 됐습니다. 지금 전두환 장군을요 우리가 정말 광주에서요 잘했다고 표창도 주고 훈장도 주고 별것을 다 해야 돼요. 명예시민장도 주고 동상을 세워서 우리가 영원히 기리자. 원래 정일성 동상을 세울 게 아니라 거기다가 전두환 동상을 세워가지고 완전히 우리가 잘했습니다. 잘했어요. 영웅 칭호를 붙여줘야 되는데 이렇게 시민들이 미쳐가지고 이렇게 날뛴다. 이것은요 귀신 들리지 않으면은 할 수가 없는 행동입니다. 지금도 보면은 미국에 지금 여기 뭡니까 미국의 유명한 아이비리그 대학에서 지금 새로운 학문이 생겼다고 하잖아요. 이때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았으면 어떻게 됐을까? 이런 학문이 일어났다고 하는데 전두환 대통령이 이런 여기도 봐보세요. 이 5.18을 진압을 하지 않았다면은 어떻게 됐을지 참담한 거예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우파에서는 이렇게 완고한 어떤 그런, 지금도 봐보세요. 전두환 대통령은 유언을 하셨지 않습니까? 유언을 북한이 보이는 곳에다 양지바는 곳에 나를 묻어달라. 휴전선 근방에다가 이렇게 했는데도 그것도 못 해주냐 그 말이에요. 그거 캥이는 현충원에 묻어가지고 정말 5.18 폭동을 제압을 해줘서 감사합니다. 이렇게 해야 되는데 5.18도요. 오늘 또 제가 이제 또 내일 또 가서 이게 이제 어디서 가서 할지는 모릅니다만은 봐보세요. 5.18의 진상 30년 만에 미국 CIA 극비 문서가 기밀 해제돼 가지고 발표가 됐습니다. 5.18 진상 거기서 뭐냐? 5.18 진상은 바로 누가 일으켰냐? 5.18은 북한의 간첩들과 남한의 김대중 추종자들에 의해서 벌어진 폭동이다. 이렇게 규정이 돼 있습니다. 그리고 계엄군은 극도의 자제력을 발휘해서 사망자를 극소화시켰다. 이렇게 딱 규정을 해 있어요. 그리고 헬기에서 전일빌딩 옥상에서 이렇게 쐈다. 이 주장도 너무나 근거가 없고 오히려 전대병원 옥상에서 시민군이라고 하는 폭도들이 계엄군 헬기를 향해서 총을 쐈다. 이런 사실들이 그대로 나와 있습니다. 이 CIA 그런 기밀 해제된 영상에 그런 걸 보고도 우리한테 이거를 갖다가 진실을 말을 못하게 하고 결정적으로 뭐냐면은 5.18 그런 유공자들 지금 현재 5,000명이나 된답니다. 각종 특혜를 누리면서 돈까지 타먹은 그 5.18 유공자가 5,000명인데 실질적으로 그 5,000명이 유공자 내역 공적 조서를 까야 돼요. 맞아요. 까지를 못합니다. 그 공적 조서를 까보면은 5.18 때 총기를 누가 탈취했고 계엄군 몇 명을 죽였고 이런 거 다 나올 거 아닙니까? 무기는 누가 탈취했고 다이너마이트 누가 탈취했고 총알은 누가 뺏어왔고 이런 것이 다 나오는데 그런 것을 공개를 안 하는 거예요. 도대체 5월 정신이 뭔지 여러분 광주 시민들이요. 이 방송을 듣는다면 광주 시민 중에 도대체 5월 정신이 뭡니까? 사기입니까? 5월 정신이? 감추는 거예요?
짬짬해가지고 유공자 늘리는 겁니까? 어떻게 해서 사망자는 160 몇 명이 사명인데 유공자가 5천 명이 되고 어떻게 해서 유공자가 되는지 방법은 나와 있어요. 2명, 3명이 인보증을 해서 그때 행적을 증언을 해주면 유공자가 된답니다. 이런 전라도 말로 속칭 니엠이 주미애니 욕이 안 나올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정말 이번에 이 5.18 정말 이런 진상이 아니더라도 그때 당시에 이 전두환 대통령이 이런 그 폭도를 제압을 안 했다면은 이 폭동이 얼마나 많이 퍼져버렸겠습니까? 광주를 넘어서 제주도 4.3 폭동이나 이런 것도 마찬가지예요. 제압을 안 했으면 이게 나라가 어떻게 됐겠습니까? 근데 그것도 보면 문재인이는 또 그게 4.3 폭동이 우리의 정신입니다. 이렇게 하면서 가서 막 경찰청장 가서 사과하게 만들고 국방부 장관 가서 사과하게 만드는 이런 만행이 일어났는데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왜 이렇게 할 수밖에 없냐? 우리는요, 우리 채널도 지금 방송하고 있지만은 언제 정지될지 모릅니다. 무조건 우리는요, 자유통일당은 아예 제가 봐본 신문에 지금 오늘 또 보니까 경향신문에 보니까 저를 훼손범이라고 이렇게 범죄 행위자를 취급을 했더라고요. 야, 너무나 놀랍습니다. 경향신문. 이게 제가 지금 경향신문 기사를 못 가져왔는데, 경향신문 진짜 윤기인이란 그 기자가 제가 이렇게 좋게 이렇게 인터뷰를 했는데 좀 좌파적인 시각으로 하더라도 좀 적당히 해서 좀 잘 좀 실어달라 이렇게 했는데도 불구하고 저를 훼손범으로 하고 범인 취급을 하면서 이렇게 기사를 쓰는 걸 보고 정말 깜짝 놀랐고 참 이게 이 경향신문의 어떤 그런 만행을 저는 고발하고 싶습니다. 이게 봐보세요. 이렇게 계속적인 이런 사진이 네이버에 그대로 네이버에서 다 가져온 겁니다. 이 사진을. 놀라운 일인데 정말요. 이게 제가 이제 완전히 범죄자로 이게 된 거예요. 원래요. 이거 여러분 봐보세요. 이 원래 범죄자는요. 정율성 동상을 세운 것들이 범죄자고 지금 남강주 청년회에서 저도 청년회에서 북광주 청년회에서인데 그 남강주 청년회에서 이거 잘 들어야 됩니다. 괜히 이걸 갖다가 이제 정율성 동상을 철거를 했는데 파괴를 했는데 그걸 갖다가 다시 또 설치한다고 오늘 이렇게 발표가 언론에 나왔던데 그러다가 진짜 큰일 납니다. JC 회원들이요 다 욕먹고 그동안에 JC에서 쌓아왔던 그런 아마 제가 볼 때는 한국 JC에서 남강주 JC는 제명돼 볼 확률이 높아요. 이게 원래 이 청년회에서 대한민국 청년회에서는요 이런 빨갱이 단체가 아닙니다. 이런 거에 개입을 하면 안 돼요. 놀라가지고 모르고 그랬으면은 반성하고 회개하고 앞으로 우리가 정말 발표를 해야 돼. 맞아요. 우리가 모르고 했으니까 우리의 어떤 그런 행동을 양해 바랍니다 하고 우리는 앞으로 이 일에 개입을 안 하겠습니다. 이렇게 하고 발표를 해도 이 청년회에서 명예가 살아날까 말까 하는데 세상에 아까 어떤 뉴스를 보니까 여기에서 다시 그걸 갖다가 청년회의소에서 그걸 다시 한다는 거. 아니 여러분 왜 청년회의소에서 나서서 그걸 하나 그 말이에요. 청년회의소가 뭐든지 빨갱이죠. 강기정 시장 간첩을 보호를 하냐 그 말이에요. 남구청장도 이거 완전히 빨갱이당 간첩당입니다. 똑같은 놈들이요 다. 광주는 뭐 시장 민주당, 시의원 민주당, 구청장 민주당, 또 구의원 민주당, 통장 민주당, 또 저기 뭐 반장 민주당, 하다못해 동네 똥개도 민주당, 다 민주당이에요. 90%가 민주당입니다. 이게 말이 되냐고요. 거기다가 아니 좋아요. 우리가 정말 저 경상도 대구처럼 뭔가 우파적인 시각을 갖고 그렇게 한다면 우리가 이해가 돼요. 방어를 해야 되니까 그렇다고 하는데
그런데 여기는 세상에 북한 그 지옥의 나라 생지옥 거기하고 동조하는 세력이 90%라는 게 이게 말이 됩니까? 정말 광주 시민들은요 반성 많이 해야 되고 특별히 이거 남강주 청년회에서 정신 바짝 차려야 됩니다. 전국에서 욕 얻어먹고요. 개인이 빨갱이들하고 연관돼 가지고 앞으로 어떻게 명예를 이렇게 이어가고 청년회의소로서 그동안에 저도 청년회의소 지금도 적이 있습니다마는 그렇게 하시면 안 돼요. 정말 정신 바짝 차려야 되고 개인이 이것들은요 빨갱이들은 곧 사라지게 돼 있습니다. 강기정 곧 사라져요. 문재인 사라지듯이 이재명 사라지듯이 곧 지금 우리의 시야에서 사라집니다. 이거는 멸망을 시켜야 돼요. 그리고 운명적으로 멸망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지금 기독교적으로 보면 3년 안에 자유통일이 선포가 됐기 때문에 그 말은 즉슨 뭐냐면은 김정은이를 제거를 한다 그거예요. 김정은이를 제거하면 북한 정권 무너집니다. 무너지면 이제 남북이 같이 자유민주 체제에서 하나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아니 남강주제 멍청해 가지고 아니 세상에 그 3년을 못 참고 여기다가 빨갱이 짓을 해버린다면은 얼마나 그게 두고두고 욕을 먹은다 그 말이에요. 영원히 다 병신됩니다. 병신돼요. 그래서 절대 그 선동질에 넘어가서는 안 되고 앞으로 이런 또 대통령까지도 반국가행위, 반국가 세력이라고 이렇게 규정을 했으니까 오히려 지금 저는 지금 제 생각입니다만은 이 자리에다가 이 전두환 동상을 우리도 단체가 있으니까 아니 우리가 기증을 하겠다 동상을 만들어서 이렇게 해가지고 이런 굴욕 동상이 아니라 정말 제대로 된 그 동상을 만들어서 줄 테니까 여기다 세워라. 그러면 누구는 정율성이 빨갱이 그 위험한 놈은 세워주고 우리 거는 안 세워주면 되겠습니까? 그 말이 안 되죠. 같이 똑같이 세워놓고 이걸 해야 형평에 맞다 그겁니다. 그래서 정말 이런 우리가 이 고마운 줄 알아야 되고 이 나라를 지키는 것이 얼마나 중요하고 자유민주주의를 지키는 게 얼마나 중요하고 또 이런 이 빨갱이 주사파 이런 것들이 보면은 얼마나 지금까지 대한민국이 이렇게 어지럽고 윤석열 대통령 출범 이후부터 지금까지 문재인 정권 때부터 얼마나 우리가 고통을 겪었습니까? 아니 세상에요 대통령이 돼가지고요 교회가 대한민국에 그렇게 많은데 그 교회를 다 그 질병이 왔다고 다 문 닫히고 강제로 문 닫히게 하면 되겠습니까? 진짜 정상적인 마인드를 갖고 어느 나라에서도 그런 역사가 없어요. 이 대한민국에서 그런 일이 벌어진 겁니다. 진짜 문재인이가 정상이라면은요 양해를 구해가지고 이렇게 해서 좀 주의해서 예배를 드려 주십시오. 이것이 맞지. 강제로 폐쇄시키고 근데 거기다 대고 또 아멘 한 사람들 폐쇄시키니까 대형교회 또 목사들 가가지고 또 아멘 했잖아요. 참 이거 진짜 그 문재인하고 소강석하고 아삼육이 돼가지고 움직인 거에 대해서 이거 정말 우리가 회개를 많이 해야 되고 저도 사실 이렇게 늦게 전도사가 됐습니다마는 그런 부분에서 정말 목숨 걸고 우리가 다 금식을 하면서 청와대 앞에서 다 금식하고 다 죽어야 되자. 그때 당시에 못 죽은 것을 다 회개하고 이렇게 주님께 정말 용서를 구해야 된다 이런 생각이 들고 그 사건으로 인해서 우리가 이 징계를 받을 확률이 아주 높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 징계를 면하기 위해서라도 이제는 정말 교회들이 일어서 가지고 뭉쳐야 됩니다. 뭉쳐야 돼요. 우리가 그동안에 주님께 이런 주님으로부터 멀어질 때 항상 나라에 징계가 오고 그랬는데 지금 아주 위험한 시기가 되어버렸습니다. 얼마 전에 또 이 통합교단 총회에서 종전선언 평화협정 북한의 주장을 그대로
이거 선포를 해버렸기 때문에 지금도 어떻게 보면 그게 수정이 안 되고 있어요. 워낙에 지금 이게 큰 사건인데도 불구하고 많은 국민들이 지금 성도님들도 알지도 못하고 이런 상황인데 어떻게 이런 상황을 정말 펼쳐나가야 될지 이게 이제 나중에 이 윤석열 대통령도 이런 이제 어떤 발표가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도 해봅니다. 이걸 그냥 넘어갔다가는요 대통령의 어떤 그런 리더십이 완전히 흔들린 상황이 와버렸습니다. 지금 이게 광주는 완전히 대통령의 통치 권한을 넘어선 그런 자치단체가 돼가지고 강기정이가 지 멋대로 지금 권력을 휘두르면서 이게 광주 시민을 잡고 있다고 이렇게 생각을 하니까 그냥 묻지마 민주당을 찍어버리니까 공천만 받으면 또 이거는 강기정이 또 받을 확률이 높습니다. 지금 이번에도 저렇게 빨갱이 짓을 해가지고 지금 인기가 막 올라가잖아요. 그런데도 또 이거를 제지를 못하면 또 받을 수밖에 없어요. 이거 경선한다고 해도 경선도요 결과 까주지도 않습니다. 민주당 경선은 짬짬이로 그냥 암암리에 경선을 해버리기 때문에 경선 결과에 대해서 이유를 달지도 못해요. 저번에도 이용섭하고 좀 상당히 강기정하고 좀 이게 엎치락뒤치락 하는 그런 결과였는데 까보니까 강기정이 완전히 높게 나와본 거예요. 누가 보더라도 이용섭이가 이기는데도. 그래서 이거는 민주당에서 공천만 받으면 된다는 그런 생각을 갖고 있기 때문에 이런 현상이 벌어지고 있고 여기에 대해서 시민들이 이제 더 이상 동조를 해서도 안 되고 뭐도 안 돼. 시민들이요 강기정 편을 들어주잔 말이에요. 강기정이가 여러분을 위해서 시민을 위해서 떡을 줍니까? 밥을 줍니까? 오히려 시민들의 그런 만약에 강기정이 말대로 가버린다면요 광주에서 기업체들이 다 떠나버리고 젊은 청년들이 다 떠날 수밖에 없습니다. 공무원 할 사람들밖에 안 남아요. 이게 광주에서는요 누가 이 기업에서 투자도 하지도 않고 삼성전자 저기도 다 떠나버리고 이제 해버리면은 미친 도시가 됩니다. 여기는 거지 도시가 될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 그때 가서 이제 세수는 줄어들지 어떻게 되겠습니까? 여기가 살 수 없는 동네가 되고 자영업자 다 망해버리고 지금도 제가 보니까 공인중개사들이 상당히 지금 다 폐업을 어마어마하게 했어요. 저 공인중개사 출신이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게 들려오는 소식이 너무나 이 장사가 안 되고 다들 힘들다 이런 소식을 들고 이 젊은 애들도 지금 공장에서 이렇게 일자리가 많이 없다 보니까 원룸도 이제 잘 그게 이 방도 잘 안 나가고 여러 가지로 곤란한 지경이 있다 이런 지금 소식들이 들리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시장이 국가하고 잘 협조를 해서 이게 어떻게 하면 이거를 경제를 활성화시킬까 이런 노력을 하는 게 아니라 하루원날 이런 쓰잘데기 없는 빨갱이나 이렇게 동상이나 세우려고 그러고 이념 논쟁이나 하려고 그러고 이게 왜 대통령이 그런 발언을 하겠습니까? 윤석열 대통령이. 이게 도를 넘어버린 거예요. 저 주사파 빨갱이 간첩들이 도를 넘어서 대통령을 탄핵을 시킨다고 그러지 나라를 갖다 혼란에 빠뜨리려고 하지 하루날 파업한다고 그러지 이렇게 해버리니까 그 원흉이 도대체 원인이 뭐냐 따져보니까 북한의 지령이다 그거예요. 그래서 정말 이제는 도저히 용서할 수 없는 그런 지경이 이르렀다. 저는 사실요 이게 가만 안 둡니다. 저도 개인적으로도 저거 만약에 새로 또 이거를 세운다 하면은 이거 정말 포크레인이라도 가서 지금 긁어버릴 그런 계획입니다. 이런 것이요 여러분 저의 이런 이 행동이요 이게 어떤 재물 손괴라고 이렇게 하지만은 여기 잘 보셔야 됩니다. 지금 경찰, 남구청, 시장 이런 놈이 하는 것이 바로 저는 재물 손괴입니다만은 이것은 반역행위입니다. 반역행위이기 때문에 저의 재물 손괴죄는 이건 죄의 축에도 끼지도 않고 저 반역행위는 바로 우리가 지금 휴전 중인 상황에서 이 반역행위는 바로 총살감입니다. 총살감.
그냥 엊그저께 얼마 전에 그 아베 총리 바로 총 맞고 죽어버리잖아요. 총으로 쏴버리잖아요. 누가. 그렇게 쏴도 전혀 이게 이상할 게 아니에요. 아베 그 총리는 뭐 통일교하고 관계된 여전히 그런 의혹으로 그렇게 죽임을 당했는데 이거요 정말 애국 같으면은요 저거 바로 국민들이 갖다 잡아다가 그냥 막 어디 나오잖아요. 영상에 막 쓰레기 차에다가 막 집어넣어가지고 막 던져버리는 정치인을 이런 식으로 해야 된다니까요. 우리나라도. 이게 과격한 게 아닙니다. 저것들 하는 행동을 봐라고요. 저것들 하는 행동은 나라와 민족을 어둠 속 지옥으로 이끌어가고 북한 같은 거지 나라를 만들려고 하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강력한 그런 응징, 저항을 할 수밖에 없는 거고 정권을 우파가 잡고 있는데도 저러는데 만약에 이재명이가 대통령이 됐다면 어떻게 됐겠습니까? 이놈의 나라가. 그걸 알고 광주 시민들이 반드시 돌아와야 됩니다. 왜 광주 시민들이 미쳐 날뛰냐 그거예요. 저런 거는 빨갱이 간첩들 하나 못 해보냐고요. 아니 나도 사실 거기 있다 나온 지 얼마 안 됐습니다만은 이제 이런 사건을 보고 이제 깨어나야 됩니다. 더 이상 광주 시민이 호구 노릇을 하면 안 돼요. 호구 완전 국제호구 돼버렸어. 국제호구. 병신짓입니다. 병신짓. 완전히 뭐 떡 하나도 얻어먹지도 못하면서 계속적으로 귀신 들려가지고 그런 행동을 한다 이렇게 볼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반드시 정말 강력한 저는 저항을 할 수밖에 없고 어떻게든지 광주 시민을 깨우는 일이라면은 저는요 깜빵에 가든가 뭐 사망한다든가 이런 거 뭐 개의치가 않아요. 그냥 저는 무조건 갖다 들이댈 수밖에 없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하여튼 오늘 많이 들어와 주셨는데 우리 또 김은혜 목사님 전화를 또 드려가지고 도대체 어떤 상황인가 이거를 좀 할렐루야. 예, 할렐루야. 네, 승리하셨습니다. 예. 오늘 많이 들으셨네요. 예, 아이고, 감사할 방송이 일입니다. 풀리니까 이렇게 다르네요. 예, 그렇죠. 이렇게 차이가 나네요. 예. 오늘은 어디서 저기 하신 거죠? 오늘은 이제 여기 강기정 옛날 국회의원 할 때 지역구 북구에서 했어요. 무등도서관 앞에서. 네. 야, 근데 어떤 학생이 딱 와갖고 시끄럽다고 딱 그러더라고요. 아유. 아니, 공부를 열심히 하면 들리지도 않는데 나도 공부 꽤나 해봤잖아요. 네네. 공부를 하면 들리지가 않아요. 근데 내가 보니까 그 학생도 참 미안한 얘기입니다만은 네. 자기 아빠가 뭐 민주당이나 이런 것 좀 된 것, 야물기는 야물더라고요. 집회하고 있는데 와서 이렇게 얘기할 정도면은. 근데 미안하긴 하지만은 그래도 열심히 공부한 사람은 들리지도 않아요. 그런 것이. 옆에서 뭐 폭탄이 떨어져도 키리 부인 얘기 있잖아요. 키리 부인. 네네. 옆에서 뭐 난장이 벌어져도 그 전혀 미동도 안 하고. 그러니까요. 아유, 오늘 승리하셨네요. 네, 하여튼 우리 강주 시민들이 그래도 희망은 보였어요. 거기 동상이 그대로 있나요 지금 현재? 지금 누워져 갖고 그대로 있다고 봐야죠. 이제 제가 가서는 안 봤는데 네네. 내일쯤에 한번 또 가서 한번 보기는 봐야죠 이제. 나 한번 봐야 되겠네요. 금줄을 쳐놔가지고 이제 저기 뭐야 출입금지 해놓으니까 이제 그래서 포크레인 가서 이제 직업을 좀 못하고 일단은 이제 상황을 보고 내일 이제 또 다른 데 세운다는 게 그게 정말 있을 그 자리에 그대로 수리해서 세운다고요. 그 자리에 세운다고. 그래갖고 거기다가 A4지에다가 수리 중 이렇게 써놨어요. 참나. 야, 이게. 저도 예감이 확 찍어버려가지고 찍을 때 완전히 그냥 막 그냥 그랬으면 더 효과적이지 않았나. 근데요 생각해보세요. 폭발을 시켜도 저것들이 수리한다고 또 수리할 거 아닙니까? 어쨌든 하려면 뭐 그렇죠. 어떻게든 저기 하겠죠. 그러니까 계속 이제 누가 이긴가 보자 하고 우리도 이에는 이, 눈에는 눈. 그리고 우리도 전두환 동상, 전두환 대통령 동상을 이렇게 만들어가지고. 너무 잔인하네요. 못 보겠네요, 그거 아주. 예. 이렇게 바로 이 빨갱이들은 이렇게 논단 말입니다.
제가 하는 것은 아무것도 아니에요. 여러분 제가 한 것하고 비하면 어쩝니까? 일국의 대통령을 폭동을 막은 대통령을 영웅칭호 붙여주기는 못할 망정 이렇게까지 아니, 모욕을 주고 광주가 그렇게 정원이 그 영적으로 세뇌됐으니 그를 네. 정말 어떻게 깨뜨려야 돼, 그죠? 영적인 전쟁에서 막 예수님의 피로 그냥 좀 영적으로 깨뜨려야지. 인간적으로는 정말 그러네요. 이를 이기려면은요 교회가 일어나야 됩니다. 교회에서 교회 목사님들이 다 일어나서 세상이 이럴 수 있냐 하고 다 우리하고 같이 집회를 해줘야 돼요. 그래야 이거 변화가 되는데. 광주에 있는 교회들이 좀 일어나가지고 맛이 갔어요. 맛이 가. 더 효과적이지 않을까. 네. 그랬으면 더 효과적일 것 같은데요. 박영호 목사 뭐 기도하니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니 뭐 연병을 하다 우파니 어쩌니 하다 여기서 딱 드러나본 거예요. 박영호. 그러니까요. 안희환 이동우 야 이 미친놈들아. 박영호 이 미친 목사야. 와갖고 여기 와서 저항을 해주고 말이야. 사탄의 위를 부시라고 해서 같이 좀 부시자 이렇게 해가지고 나와야 되는데 시청 앞이거든요. 바로 그 교회가. 그러니까요. 자기 앞마당에서 집회를 하고 있는데도 나오질 않아요. 광주에 계시는 교회들은 어떻게 하면 좋아요? 목사님들 대체가 깨어나지 이게요. 못해서. 그러니까 주님의 징계를 세게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 교회들은. 우리가 집회를 안 하면 몰라도 집회를 하고 있는데도 동조를 안 하고 정유성 동상을 막 무너뜨리고 있는데도 내다보지도 않고 이래버리면은 이거는 그러니까 광주는 어떤 하나님이 어떻게 다뤄야 깨질까, 그죠? 너무 완전히 그 세뇌된 상황이기 때문에 어떤 방법으로 해서 그들이 깨겠어요. 이거는 상상을 초월하네, 정말. 어떻게 보면 역으로 보면은요 광주가 희생양이 됐다고 볼 수도 있죠. 광주를 보고 다른 지역에서 이제 깨어나갔고 정말 우리가 이러면 안 되겠구나 이런 생각으로 일어나야 돼요. 광주는 딱 버리다 치고. 그러면 이제 여기서 징계를 받아서 이제 광주 교회는 이제 풍비박산 나죠, 이제. 나중에 이제 우리는 구원이 목표가 아닙니까, 마지막에. 부활이 목표인데, 부활을 할 수가 없어요. 여기 성도들이나 여기 목사들은 아예 하늘나라 근처에 너 누구냐 바로 그냥 천사가 바로 중간에 다 때려버리죠. 주님 앞에 가지도 못합니다. 제가 볼 때는 제가 뭐 정죄권은 없습니다만은 이런 식으로 교회가 이렇게 무너졌다는 거에 대해서 교회가 무너지니까 이런 현상이 일어나는 거예요. 정말 전도사님이 이번 기회를 통해서 그나마 그렇게라도 했던 것이 어떤 큰 자극이 돼가지고 그죠? 더 막 광주가 또 깨어나는데 큰 어떤 계기가 됐을 그래도 기회가 된 것 같아요. 광주는 뭐 버려버리더라도 다른 지역에서라도 지금 온라인을 보면은 상당히 우호적인 댓글이 어마어마하게 많이 달리더라고요. 뭐 심지어 경향신문에서 나를 훼손범이라고 이렇게 하니까 경향신문을 막 때려버리면서 너 경향 미쳤구나 너 기자 이렇게 하면서 내가 기자한테도 말했거든요. 진짜 이 기자들이 불쌍하다고 정상적으로 이렇게 기사를 써도 위에서 다 카팅이 되고 왜곡돼서 나오니까 너무나 불쌍하게 생각하는데 기자들끼리도 조직을 만들어 가지고 대항을 해라 이렇게까지 말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그대로 또 놀랐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가장 심각한 것이 제일 언론이 제일 문제 아니겠어요, 그렇죠? 그래서 정말 언론이 그렇게 다 세뇌됐으니 이 나라가 정말 어떻게 하나님 징계를 받겠어요, 정말. 특히나 우리 정광 목사님과 같이 하는 우리들이요 아주 진짜 이 세력들이 귀한 세력이 돼버렸습니다. 지금 보면은 이 강서구청장 선거에서도 보면은 그 자유통일당 아예 나오지도 않지 않습니까? TV 토론에 초대도 안 하고. 그래서 이번 사건을 통해서 저도 사실 자유통일당이란 당원이라는 거에 대해서 상당히 좀 부담감을 가진 저 스스로도 좀 괜히 또 민폐 끼칠까 봐서 이랬는데 그런 생각할 필요가 없이 이러나 저러나 저것들은 무조건 999 자유통일당을 지우려고 하기 때문에 마음 놓고 이렇게 해도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어차피 우리는 이제 완전히 그거를 소리 들어도 감사히 생각하고 두려워해서는 안 된다. 이게 그렇죠. 저것들은 계속 프레임을 씌우면서 우리가 극우다고 하면서 잘못된 행동이다 이렇게 하면서 막 심지어 여기 반정율성 운동을 하는 시민단체 13개가 모여갖고 하는데 거기서도 우리를
내가 이렇게 하는 거에 대해서 잘못됐다 이렇게 또 말을 하더라고요. 하여튼 그 사람들도 우리 교단에도 그 저기 젊은 목사님들이 저보고 예. 그구도 콘크리트 그구래요. 콘크리트. 극우가 아니라 그 사람들이요. 어떻게 보면 콘크리트. 그래서 저는 괜찮다고 콘크리트 그구라도 나는 간다 그렇게 얘기했고. 그 사람들이 오히려 지금 빨갱이들한테 지금 점령당해버린 거죠. 오히려 우리는 지극히 정상이고 이렇게 하는 게 성경적이고 그렇죠. 아멘이죠. 성령에 받고 그런 건데 참 안타까운 일입니다. 어쨌든 하여튼 변호사님이 이번 네. 진짜 큰 일을 하셨고 어쨌든 그렇게라도 해서 경종을 울려야 되고 그렇죠. 그렇게도 안 하면 더 그냥 막 완전히 그냥 눈 감고 응? 그냥 소경돼 있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저도 이제 바꿀 수도 없고 윤석열 그렇죠. 대통령도 바꿀 수도 없어요. 여기서 이제 바꾸면은 이제 무너집니다. 네, 아멘이죠. 예. 네, 윤석열 그래서 대통령이 전진해야죠, 전진. 예, 더 강하게 나와줘야 되고 발언을 더 명확히 해가지고 완전히 다 두드러 깨야 된다. 네네. 그런 생각이 내일 듭니다. 검사하신다면서요? 에? 내일 가신다면서요? 아니 내일 모레요. 금요일 날. 아, 내일이 목요일이고. 예. 하여튼 또 조나단 목사님 또 방송을 네. 들어야 되니까요. 또 기도하시고 마치시죠. 네,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은혜 감사드립니다. 아멘. 오늘은 3일 주요 예배를 저녁 예배를 통하여서 하나님 앞에 영광을 올려드렸습니다. 아멘. 정윤선 동상 이 사건을 통하여서 광주가 더 깨어나기를 원합니다. 아멘. 이것이 아버지 정말 아버지 광주가 살아나는 계기가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우리를 통하여 우리 애국 성도들이 함께 모여서 기도하고 있사오니 결코 우리의 기도가 하나님 앞에 상달될 때 응답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인간의 힘으로 어떻게 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능력이 믿습니다. 십자의 부활의 능력이 이미 승리했사오니 우리는 승리 깃발을 들고 이미 승리했다 믿음을 가지고 나아가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아멘. 하나님, 우리 성도들의 눈물 어리는 그 모든 기도와 애국 아버지 모두 하는 그 아버지 열정을 주님께서 받아주시고 특별히 우리 윤전사님을 통해서 관계에서 이런 애국자 아버지 날 수 있도록 도와주심도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 우리 윤전사님에게 믿음을 더하여 주셔서 더욱더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감사함으로 더욱더 광주를 사랑하고 영혼을 사랑하는 그 마음 가지고 예수 이름 능력 가지고 계속 전쟁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아멘. 용맹스러운 믿음으로 나갈 때 그 골리앗이 완전히 깨어지고 부서지고 무너지고 승리한 줄로 믿고 감사를 드립니다. 아멘. 사랑하는 우리 황 목사님도 사랑하는 그 모든 성도들이 답하여 딸마다 아버지 집회하고 있사오니 그 모든 수고와 헛되지 않고 땅에 떨어지지 않게 하시 열매로 주렁주를 맺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셔서 많은 광주 시민 남녀노소가 다 영적으로 깨어날 줄로 믿습니다. 아멘. 항상 이념의 문제가 해결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절시다빠 강기적이도 속죄하고 그 속에 있는 악한 원수막이 나타나 예수 이름을 명함을 저접하고 떠나갈지어다. 아멘. 떠나갈지어다. 아멘. 영 아버지 사빠의 영 악한 적그릇의 영이 예수 이름으로 폐쇄되고 다 아버지 무역게 된 줄로 믿고 감사를 드립니다. 아멘. 우리나라 이민족을 사랑해 주셔서 이 나라 이민족 하나님 이제는 정말로 이 자유민주주의의 모든 거슬리는 모든 악한 자들을 다 예수님께서 다 파쇄해 주시고 물리쳐 주실 것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 윤도 대통령님 하나님 더욱더 지혜와 명철로 더하여 주셔서 예수의 이름으로 무릎 꿇게 하시고 예수의 이름의 권세로 반드시 이 나라의 이민족을 통일시켜서 통일 대통령으로 사용하여 주실 것을 믿습니다. 아멘. 전광 목사님 하나님 너무 사랑해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우리 목사님의 모든 그 눈물이는 그 애국이 하나님 결코 하나님 앞에 상달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애국자들이 뭉쳐서 전광 목사님과 한 떡이 되어서 예수의 이름으로 나아갈 때 날마다 승리하고 승리의 계가를 볼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아멘. 사랑하는 제일교회 사랑은 아버지 사랑 제일교회를 축복하시고 전 목사님의 순종하는 모든 하나님 애국자들을 모든 애국 성도들을 다 할렐루야 예수 이름으로 하나님 그들의 모든 간구와 모든 기도로 소를 이루어 주시고 축복하여 주옵소서. 아멘. 반드시 아버지 우리가 자유마을로 200성 내년에는 꼭 승리하여서 부정선거 사전선거 모든 아버지여 중앙선거위원회 관리도 주님께서 다 예수를 뿌려오니 예수 이름으로 그 부정을 다 예수를 막아주셔서 반드시 부정을 능력으로 막아주셔서 반드시 부정을 다 이기고 우리가 승리하여 200석으로 하나님 이 자유민주주의를 지켜나올 수 세울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아멘. 모든 방송을 통해서 많은 성도들이 국민들이 깨어나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세계 만민을 깨울 수 있는 정말 영적인 방송이 되게 도와주시옵시고 아멘. 만민을
구원시킬 수 있는 하나님 영적인 방송이 될 수 있도록 역사에 주옵소서. 아멘. 또 우리 윤 전사님 가정을 지켜주시고 또 우리 윤 전사님 믿음을 지켜주시고 영혼을 강건케 하여 주셔서 더욱더 하나님 앞에 겸손함으로 영광을 돌리시는 애국자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아멘. 그런 모든 아버지 우리 애국 성도들 일일이 축복하시고 상처를 만져주시고 얼음 만져주시고 그 소원을 만족하게 하여 주사 모든 아버지 그들의 문제를 해결해 주실 줄 믿사오며 오늘도 우리를 사랑하시고 축복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축복하고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아멘. 감사합니다. 아멘. 예, 우리가 지금 이렇게 싸우고 있습니다만은 이런 싸움이 격화되지 않으려면은 이게 10월 9일 날 이제 이 집회 때 다 모여주셔야 됩니다. 10월 집회 때 이게 우리가 영적으로 이거 딱 눌러버려야 쪽수로 눌러버려야 됩니다. 이제 빨갱이 마귀들은 쪽수를 이렇게 해서 보여줘야 세상 사람들이 다 보고 믿기 때문에 반드시 10월 9일 날은 어마어마한 동원이 돼야 될 줄 믿습니다. 자, 오늘 방송 시청해 주셔서 너무나 감사드리고요. 우리는 또 1천만 방송으로 모두 달려가겠습니다. 오늘 또 즐거움 또 기가 막힌 그런 소식들이 기다리고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자, 감사드립니다. 주님 영광받아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아멘. 감사합니다.